네. 저희는 어제까지 그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프린트 함수를 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했었었는지라고 하는 것들도 이해할 수가 있었죠. 프린트 함수에서 이렇게 아규먼트를 한 개도 안 줄 수도 있었고, 뭐 한 개만 줄 수도 있었고, 두 개나 세 개를 줄 수도 있었죠. 이런 이유는 프린트 함수가 가변 길이 인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저희가. 그리고 어떤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키워드를 사용해서 전달을 해야만 되는 그런 아규먼트들도 있었죠. 프린트 함수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를 구분하는 구분자, 세퍼레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출력이 끝났을 때 줄바꿈을 넣을 것인지, 줄바꿈 위에 다른 문자들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 그런 파라미터들은 그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순서대로만 전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을 키워드로 사용해서 그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됐었었죠. 왜 그런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제 함수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함수들을 사용해 보면서 함수를 선언하실 때에는 뭐 지금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def라고 하는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만들어 주고 괄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선언하는 변수들을 우리는 특별하게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 안쪽에서도 얼마든지 변수를 선언하거나 뭐 어떤 연산들을 수행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내부에서 선언하는 변수들은 어, 그냥 변수 또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미터는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들이 저장되는 변수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말로는 매개 변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우리는 그 함수를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함수들을 만들어 봤었죠. 리턴 값이 있는 함수나 리턴 값이 없는 함수, 리턴 값이 여러 개인 함수, 뭐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함수, 가변 길이 키워드 인수를 갖는 함수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함수를 만들어 봤었어요. 그리고 함수를 선언하실 때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선언하는 곳에서, 어, 그,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함수를 선언하는 곳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먼저 할당을 해놓고 시작하는 것을 이거를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디폴트 값이 없는 아규먼트만 전달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값도 아규먼트로 전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음.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는 이유는 그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조금 더 간단하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파라미터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 파라미터가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값으로만 사용이 되는데 뭐 가끔씩 변경될 수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라면 디폴트 값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개념인데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아규먼트들을 이렇게 주겠죠. 함수한테. 1과 2라고 하는 값들을 가지고서 점을 만들어라. 뭐 이런 그 함수를 호출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키워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는
그 아규먼트들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냐면 위치, 즉 다시 얘기해서 순서대로 그 아규먼트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은 x라는 의미고요. 2는 y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는 그 x와 y 값들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키워드 아규먼트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이렇게 키워드를 써주는 것, 즉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는 것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파라미터는 x, y 이런 순서로 선언이 되어져 있지만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x, y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되지만 y, x 이렇게 순서를 우리가 맘대로 바꿔서 전달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그 편리한 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키워드 방식의 장점이라면 첫 번째가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어, 그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그냥 마음대로 아규먼트를 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어떤 값이 어떤 변수에 할당이 될 건지를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값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x좌표고 3이라고 하는 값이 y좌표다. 이런 의미를 함수를 호출하면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키워드 방식이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키워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키워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키워드 방식의 아규먼트로 사용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해요. 파이썬을 사용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고, 가변 길이 인수란 지금처럼 이렇게 아규먼트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거를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죠. 가변 길이 인수를 선언하시는 방법은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건 가변 길이 인수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함수들을 찾아서 쓰실 때, 뭐 콜앱이든 아니면 다른 편집기든 그 함수의 그 선언 부분을 보여줄 거예요. 함수에 대한 설명서, 문서도 보여줄 거고요. 함수의 선언 부분도 보여줄 거예요. 선언 부분이라고 하면 함수 이름과 파라미터 선언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몇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뭐 디폴트 아규먼트는 있는지, 별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는 있는지, 별표 두 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는 있는지, 여기까지를 그 함수의 선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안쪽은 함수의 바디, 함수의 몸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함수의 몸통이고요. 그 위쪽을 함수의 선언부라고 하는데, 이 함수의 선언부만 보시고도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음. 어떤 함수가 있는데, 파라미터가 선언이 되어져 있는데, 파라미터 이름에 별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규먼트를 줄 때 키워드 방식은 못 써요. 그죠? 아그스 이렇게 그 파라미터 이름을 쓸 수는 없죠. 파라미터 이름을 쓸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아규먼트를 안 줘도 되고 한 개를 줘도 되고 두 개를 줘도 되고 세 개를 줘도 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 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판다스라든가 머신러닝에 필요한 사이클런이라든가 등등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선언 부분만 보고서 여기는 내가 몇 개든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는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 파라미터 이름 앞에 별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아규먼트들을 전달할 수 있냐면 키워드, 값, 키워드, 값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몇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함수들은 가변 길이 키워드 아규먼트에서 어떤 특정 문자열들만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키워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이 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그 별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파라미터 이름을 만들어도 되고 어떤 값을 전달해도 그리고 몇 개의 값을 전달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쓰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선언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파라미터는 별표 하나가 붙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키워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아규먼트만 여러 개를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개수 제한 없이 여러 개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방식으로 몇 개든 상관없이 아규먼트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인데 함수를 선언할 때 그 파라미터 선언하는 부분에서 슬래시 하고요. 별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슬래시와 별표의 의미는 여기 볼드 폰트 굵은 글씨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슬래시 왼쪽에 있는 파라미터가 위치 전용으로만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다. 음. 다시 얘기하자면 슬래시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아규먼트의 끝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가 끝나는 거예요. 뭐가 끝나는 거냐면 앞쪽에 있는 어, 파라미터들에는 아규먼트를 반드시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URL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안 되고 키워드 사용하지 말고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전달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라라는 거죠. 이렇게. 슬래시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에는 우리가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을 해도 되고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가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별표는 키워드 only, 키워드 전용 파라미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을. 음. 슬래시는 위치 전용 파라미터의 끝을 의미하는 거고 별표는 키워드 전용 파라미터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별표 뒤쪽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파라미터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넘겨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 시- 이런 부분들은 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들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함수의 선언부, def라고 되어져 있는 선언부에 중간에 뭐 별표가 있다거나 중간에 슬래시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제가 다시 계속해서 이 부분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들이었었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뭐 별거 없죠. 그렇지 않나요? 어? 그렇,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람다 표현식 이전에 그 함수가 객체로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번까지 했었었고요.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 새 파일 작성해 주시고요. 12번째죠. 파이썬 12번 그리고 람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여기 람다라고 썼어요. B가 있는데 B는 발음이 안 되는 무음이에요. 무음이고요. 그래서 람다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습니다. 람다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고 파일 이름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파일 이름은 람다라고 했지만 일단 우리가 처음에 살펴볼 내용은 1급 객체로서의 함수의 특징들을 살펴볼 거예요. 어, 이 1급 객체라는 1급 객체라는 게 뭐냐면 영어 first class object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저도 1급 객체? first class? first class가 있으면은 뭐 세컨드 클래스도 있나? 아니면 이코노미석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썰렁했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객체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별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급 객체로서의 함수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함수는 객체다. 예. 우리가 영어로 펑션이라고 부르죠. 펑션은 오브젝트다. 오브젝트다. 점점 더 아리송하죠.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객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오브젝트. 오브젝트란 단어가 뭐 객체, 대상, 물건, 뭐 이런 정도로 우리말로 갑자기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브젝트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물건, 대상, 객체, 뭐 이런 정도로 옮길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뭐 파이썬과 같은 SQL도 마찬가지입니다. SQL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프로그래밍 쪽에서 얘기하는 객체는 별게 아니고요. 숫자, 문자, 논리값 이런 것들. 뭐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등. 그러니까 뭔가 값을 가지고 있는 거. 인트 그러면 정수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플롯 그러면 실수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문자열이라고 하면 뭐 A, B, C, 뭐 가나다라 뭐 이런 문자들을 가지고 있는 문자들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문자열이고요. 불리언, 논리값 같으면 true, false를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로 모아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객체인 거예요, 전부 다. 자, 객체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객체는요,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죠. 뭐 x는 1, 뭐 이렇게. name은 오센 문자를 저장할 때.
뭐, 그 다음에 리스트는 하고서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것들,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객체예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값들인 거죠, 값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으시죠? 음, 뭐,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 변수에다 넣어줄 수 있는 거, 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불러요. 객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객체는 함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펑션이 있어요. 여기 파라미터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파라, 파라미터 자리에 어떤 값을 이런 식으로 넣고서 호출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 이게 아규먼트잖아요. 우리는 얘를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 아규먼트는 어디로 가요? 아규먼트는 함수에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한테 가는 거죠. 그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가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랑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는 얘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한다. 객체를 파라미터한테 저장한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객체는 함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객체는 함수가 반환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return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return. 우리 return 값을 갖는 함수들 만들어 봤죠. 그죠?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 만들어 봤잖아요. 평균값 리턴하기, 뭐 합계 리턴하기, 최대값 찾아서 리턴하기, 뭐 이런 거 만들어 봤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true나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음. 그러니까 뭐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논리값이나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도 우리는 만든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만들어 봤죠. 제가 연습 문제로 드렸었잖아요. 난수, 정수 난수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자. 그런 함수 만들었던 적 있죠. 그죠? 네. 자, 이것도 사실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그 성질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해요. 자,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하겠다, 함수 호출. 이렇게 하면, 그죠?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선언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겠죠? 함수는 그 값을 호출한 곳으로 반환해 주겠죠? 그럼 그 반환된 값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함수가 반환하면 그거를 우리는 변수에 할당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함수가 리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변수의 값을
죄송합니다. 할당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음, 객체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고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변수를 생각을 해보죠.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 내부에서 뭐 변수를 선언을 해요. 또 다른 변수도 선언을 해요. 그죠? 뭐, 그리고 뭐, 또 다른 변수도 선언하고, 뭐, 여러 가지 연산들도 수행을 하고, 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연산들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 리턴하기도 하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코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함수 내부에서, 그죠? 함수 내부에서. 함수 바디에서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고 2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숫자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숫자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을 하죠. 사용을 하죠. 그리고 만들어진 거를 다른데 함수를 호출하면서 리턴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함수 내부에서 숫자를 만들고 사용하고 문자를 만들고 사용하고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특징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거를 first class objec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객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함수로만 바꾸면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급 객체로서의 함수다라는 얘기는 결국 쉽게 풀어서 함수는 객체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함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 함수라고 하는 거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고 함수를 어떤 다른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수 있고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변수에 할당할 수도 있고 변수를 만들어서 그 변수 값을 어떤 값을 아규먼트에 전달할 수도 있고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할 수도 있고 함수 내부에서 뭐 숫자나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객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전부 다 함수로 바꾸면 전부 다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얘기. 그래서 펑션은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펑션은 1급 객체로서의 특징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그 함수의 이런 특징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그 뭐 숫자라든가 문자열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들을 가지고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뷰만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 X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실행 결과가 잘 나오죠. 이 첫 번째 문장이 정수 1이라고 하는 정수 1을 변수 X에 할당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를 그냥 너무 그러니까 자세하게 우리말로 설명을 하고 있죠. 1을 X에 저장한다 이거잖아요. 1을 X에 할당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정수라고 하는 객체를 변수에 할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수라고 하는 객체를 변수에 할당했다. 이거죠. 자, 이거는 변수 x의 값을 출력해라. 뭐 이런 문장인데, 그죠? 이런 문장인데 객체를, 그죠? 객체 중에서도 정수 객체를, 정수라는 거 뺄까요? 객체를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전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x라고 하는 객체를 프린트 함수의 아규먼트로 줬다. 전달했다. 줬다 이거예요. 함수한테 줬다. 네가 이 x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서 하- 해야 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부른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랭, 헬로, 헬로 이렇게 하면 프린트까지 할까요? 자, 이거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 값을 함수의 리턴 값을 변수 x에 할당했다, 변수 x에 저장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여기 뭐 출력이 5가 나오는 거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랭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객체를 넘겼더니 그죠? 문자열이라고 하는 객체를 넘겼더니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5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한테 발환을 해준 거죠. 우리한테 리턴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5라고 리턴된 숫자를 우리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이용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랭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하고 있는데 이 값이 숫자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이거예요. 함수가 리턴할 수 있는 게 객체다예요. 함수가 리턴할 수 있는 게 객체다. 뭐 숫자를 리턴할 수도 있는 거고 문자를 리턴할 수도 있는 거고 true나 false를 리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함수가 리턴할 수 있는 것은 객체다. 이해되셨습니까? 함수는 객체를 리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다 리턴 값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함수가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리턴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 객체를 리턴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부에서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우리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함수 이름은 더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파라미터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리턴을 해요. 리턴을 하는데 x 곱하기 2. 별거 아니죠. 더블 두 배라는 뜻이니까 두 배라는 뜻이니까 얘가 숫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숫자라고 가정을 하고 숫자를 주면 더블이라고 함수는 그 숫자를 두 배로 만들어서 리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가지를 프린트를 해볼,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두 가지를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더블, 뭐 여기다가 4 이렇게 해볼까요?
얼마가 프린트가 될까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8이 프린트가 되겠죠? 아,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요 프린트문 안쪽, 프린트문 안쪽만 보면, 자, 얘는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더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리턴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값이 있어야 돼요. 문자열이거나 숫자거나 아규먼트가 있어야 프린트는 그거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이 코드가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함수는 이렇게 괄호를 써야 그게 호출인 거죠. 함수 이름 쓰고 괄호 쓰고 아규먼트가 필요하면 아규먼트 넘겨주고 그래야 그게 함수 호출이 되는 거죠.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라 함수가 선언된 곳으로 가는데 이때 여기에 숫자 4를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그리고 그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값을 리턴을 해요. 그럼 리턴 값이 여기서 8이겠죠, 8. 맞아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열로 해서 콘솔 창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제가 프린트를 하는데 더블이라고만 해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펑션이라고 나오죠. 펑션. 그죠? 네. 자, 이거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더블 객체를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름에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더블이라는 이름의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출력해라라는 뜻이에요.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라가 아니고요. 호출해라가 아니라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를 출력해라라는 뜻이고 객체는 뭐다? 펑션이라고 하는 객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던 게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괄호를 생략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함수의 몸통이 실행이 되려면 함수를 불러줘야 함수의 몸통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함수를 불러준다는 얘기는 아규먼트를 전달한다까지가 함수를 불러준다예요. 이거는 마치 변수 이름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x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얘는.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함수가 호출이 되고 함수가 호출이 되면 함수의 몸통이 실행이 되고 리턴 값이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고요. 얘는 함수를 불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를 출력한 것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x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를 출력한 것 뿐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x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는 오고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는 펑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객체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숫자 타입의 값들을 가지고서 숫자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숫자는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 함수가 숫자를 반환할 수 있다. 함수 내부에서 숫자들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능하죠. 그죠? 문자열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문자열을 함수한테 전달할 수 있다. 함수가 문자열을 리턴할 수가 있고 함수 내부에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전부 다 맞죠. 그죠? 네. 리스트를 변수에다가 할당할 수 있죠. 함수한테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줄 수 있죠. 함수가 리스트를 리턴할 수 있죠. 함수 내부에서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수가 전부 다 똑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요 하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예제를 만들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가지고서 전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가지고서 똑같은 일들을 숫자나 문자처럼 똑같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네.